살살살살 뽑아줍니다. 잘 안 뽑혀요.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독일가스입니다. 오늘은 칼라데아 그중에 퓨전 화이트라는 이 식물을 분갈이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칼라데아 퓨전 화이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 2020년 11월 16일 날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 그때는 식물 언박싱 영상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블로그 이웃님께서 저에게 선물을 보내주셔서 이거 한 2촉짜리를 이제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슬릿분에다가 심어서 키우고 있었는데요. 지금 한 5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굉장히 잘 자라줬어요. 분갈이 시기를 조금 놓쳤습니다. 이렇게 화분 밑을 보면 뿌리가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달 전쯤에는 분갈이를 해줬어야 되는데 조금 늦어졌어요. 그리고 옆에도 이제 새촉이 많이 올라오는데요. 이렇게 화분 딱 닿아서 자리가 조금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도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더 뻗어 나가 줄 텐데요. 이제 화분이 작으니까 이 여러 개의 새촉들이 이렇게 다 닿아 있는 상황입니다. 요거를 이제 거실로 들어가서 분갈이를 한번 해주도록 할게요. 칼라데아 퓨전 화이트는 관엽의 꽃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잎이 굉장히 화려하고 예뻐서 그런 별명이 붙은 것 같은데요. 잎을 보시면 이렇게 초록색과 하얀색, 그리고 잎 뒷면에는 이런 보라색, 자줏빛 같은 이런 빛깔도 가지고 있어서 어느 방향에서 보든 굉장히 화려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칼라데아 퓨전 화이트를 많은 분들께서 키우기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키워오면서 느꼈던 그런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도 조금 알려드리고요. 분갈이 하면서도 계속 생각나는 내용이 있으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퓨전 화이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물을 좋아하는데 또 과습에는 약한 것 같아요. 과습에 약하다는 것은 이게 과습이 와서 죽는다기보다는 물을 좀 안 빠지게 이렇게 관리했을 경우에 이런 흰색 무늬가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부터 잎이 다 들어가기 시작해요. 죽지는 않지만 얘가 예쁘게 자라지 않는 그런 경우가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 주기를 조금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얘가 물은 좋아하지만 과습이 오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배수에 신경을 써서 심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화분 같은 경우에도 물 빠짐이 좋고 통기가 원활하게 될 수 있는 슬립분을 사용을 했었는데요. 이제 이런 슬립분에서 조금 큰 화분으로 이동을 시켜줄 거예요. 딱 이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 정도 사이즈, 큰 사이즈의 슬립분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거를 구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차선책으로 토분을 선택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큰 토분으로 옮기면 훨씬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분갈이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짱 큰 화분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딱 제 한 뼘 정도 되니까요. 이게 30cm가 조금 안 될 거예요. 한 27cm 정도 되는 대형 토분인 것 같습니다. 얘는 원래 주인이 올리브나무였어요. 제가 올리브나무 분갈이 해서 한 영상도 올렸었는데요. 그 화분이에요. 깨끗이 씻어 놓긴 했는데 백화 현상이 많이 생겨서 이렇게 굳어서 잘 떨어지지 않는데요. 요 나름대로 빈티지한 멋으로 생각을 하고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배수층을 조금 내줄 거예요. 제가 이제 분갈이 영상 올릴 때마다 배수층을 내주는 식물이 있고 배수층 없이 그대로 키우는 식물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화분이 조금 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름이 12cm, 조금 여유를 준다면 15cm까지의 토분에는 배수층을 따로 내주지 않고 그대로 흙만 이용해서 심는데요. 오늘은 화분이 조금 크기 때문에 배수층을 내줄 거예요. 이렇게 화분 아래다가 분망 하나 넣어줄게요. 이렇게 분망을 넣어주시고 이제 배수층을 내줄 건데요. 어떤 식재를 사용하셔도 좋아요. 입자가 조금 굵으면 다 좋습니다. 저는 오늘 요거를 사용할 거예요. 이게 저곡토인데요. 저곡토가 없으시다면 마사토, 산모래라고 하죠. 마사를 쓰셔도 되고 난석, 소립 같은 거 쓰셔도 됩니다. 그런데 얘가 또 엄청난 대왕은 또 아니에요. 그래서 난석, 대립 같은 거는 조금 여기다 깔았을 경우에 흙을 바로 넣었을 때 그 사이사이에 어차피 흙이 다 들어갈 거기 때문에 대립 난석보다는 조금 작은 난석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립 난석으로 배수층을 내주실 거면 대립 올리고 중립, 소립, 그 다음에
이런 식재들 올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배수층이 너무 높아져요. 배수층이 이렇게 높을 필요까지는 없기 때문에 저는 요거 저곡토를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 한 2cm에서 3cm 정도 높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한 1cm 정도 올라온 것 같아서 조금 더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준비해 왔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한 2cm 정도의 배수층이 생겼습니다. 배수층을 내주신 다음에는 이제 얘를 뽑아서 심어줘야겠죠. 갈라데아 퓨전 화이트를 이제 화분에서 뽑아볼 건데요. 지금은 이제 플라스틱 화분이잖아요. 얘를 어디 잡아 뽑을 데가 없어요. 이렇게 너무 좀 조직이 약하기 때문에 여기를 확 잡아서 뽑기는 조금 쉽지 않아요. 다 얘가 꺾이고 그럴 거기 때문에요. 조심조심해서 이 화분을 이렇게 주물주물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 뿌리가 여기 많이 돌아 있을 거예요. 지금 분갈이 시기를 조금 놓쳤기 때문에 뿌리가 많이 찼을 건데 이렇게 화분을 주물주물 해주면은 뿌리와 이 화분 표면에 붙었던 여기에 이제 공간이 생기면서 쉽게 분리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주물주물 해준 다음에 요 밑에 있는 뿌리도 조금 이렇게 뜯어줍니다. 왜냐면 얘가 뽑힐 때 얘네가 딱 걸려가지고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뿌리를 조금 잘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해주신 다음에 살살살살 뽑아줍니다. 잘 안 뽑혀요. 어떡하죠? 자, 이렇게 뿌리가 꽉 찬 칼라데아 퓨전 화이트입니다. 뭘 좀 깔고 할 걸 그랬는데요. 요거 이렇게 조금 치워놓고요. 뿌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게 잘 자라져 있어요. 밑에도 이제 뿌리가 많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요거를 저는 오늘은 털지 않고 심을 거예요. 생각했던 것만큼 막 이 뿌리가 이 표면을 다 덮어서 완전 하얀색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심어줄 거예요. 지금 보시면 얘는 엄청 크죠. 이 사이드에 자라있는 요 세촉은 정말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얘를 번식할 때는 보통은 포기 나누기로 해요. 이렇게 촉이 있으면 띄어서 번식을 하는데요. 이거 번식하시다가 실패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얘가 이래봬도 조금 분갈이 스트레스를 좀 받는 애예요. 특히 이 분주를 했을 때 잎이 좀 다 타버리고 갑자기 좀 희마리가 없어지고 이런 식으로 한참 있다가 새로운 흙에 적응을 해야 그 다음부터 좀 예뻐지는데요. 그때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칼라데아 퓨전 화이트 같은 경우에 분주를 하시더라도 적어도 한 3촉에서 4촉 정도를 붙여서 뿌리 찢기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얘가 이제 좀 많이 개체수를 늘리겠다고 하나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칫하면 실패할 수도 있고 모양이 안 예쁜 상태로 오랫동안 그 요양 그걸 좀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요. 너무 무리한 뿌리 찢기는 하지 마시고요. 저는 기왕 이렇게 크게 키운 거 더 크게 한번 크게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잠시 옆에 두고요. 이제 흙을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제가 사용할 흙은 항상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아요. 원예용 상토와 산야초를 7:3 비율로 배합을 해서 사용을 할 거예요. 저는 원예용 상토를 그 한아름에서 나오는 일반 원예용 상토를 사용을 합니다. 이걸 조금 섞어주고 올게요. 오늘은 편집을 조금 최소화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흙 섞는 것들 그냥 다 점프 시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영상이 많이 짧아지더라고요. 저는 조금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정보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최대한 쓸데없는 조금 지루한 장면 이런 것들은 다 편집을 해서 잘라냈었는데요. 근데 구독자님들께서 영상 너무 짧다고 조금 길게 해도 좋을 것 같다 하셔가지고 오늘은 최대한 편집을 줄이고 거의 풀 버전 같이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찍을 때 조금 어려워요. 말을 하다가 생각이 안 날 때도 있잖아요. 저도 사람이니까. 그럴 때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말을 하다가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이렇게 멈춰 있어요. 그러다가 생각이 딱 나면 다시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딱 생각하는 부분, 멈춰 있는 부분을 이제 잘라내는 건데요. 오늘은 뭐 말이 틀리든 어쨌든 그냥 그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흙을 다 섞어줬어요. 이제 이 흙 섞은 거를 아까 배수층 내준 저 토분 안에다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배수층을 내준 대형 토분 안에 아까 섞어놓은 배합토를 조금 깔아줍니다. 그 전에 한번 이 칼라데아 뿌리 뽑아놓은 거를 어느 정도 높이를 해야 되나 한번 살펴볼게요. 한 5cm 정도는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배합해놨던 흙을 5cm 정도 깔아주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촬영하면서 분갈이 하는 게 또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지금 이 카메라를 보면서 하고 있어요. 화면에 어떤 식으로 찍히는지 보면서 하기 때문에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카메라 화면을 통해서 보면은 거리 감각이 완전히 사라져요. 그래서 막 여기 다 손 닿은 것 같은데 더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거리 감각이 없어져 가지고 조금 분갈이 할 때도 힘든 점이 있더라고요. 지금 넣어봤는데요. 2cm, 한 1cm 정도 흙을 더 넣어줘도 될 것 같습니다. 2번 정도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흙을 채워준 다음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높이는 딱 이제 맞는 것 같아요. 높이를 정했으면 이제 딱 가운데로 오도록 이렇게 사방팔방 보면서 얘가 예쁘게 가운데에 잘 왔는지 살펴보신 다음에 이 남는 공간에 요거 배합토를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얘가 자꾸 밑에 흙이 있어가지고 너무 시끄러우니까 얘를 조금 옆으로 밀어 놓은 다음에 계속 분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돌려가면서 볼게요. 어떤지. 조금 삐뚤어진 것 같으면 이렇게 살짝 위치를 잘 잡아줍니다. 이제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사이사이에 흙을 넣어주도록 할 거예요. 저 요즘에 요거 쓰는데요. 이거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거 원래 저는 손으로 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이에 다 떨어지고 나중에 치울 때도 힘들고 그랬었는데요. 요런 거 사용하시면은 딱 흙 쏟지도 않고 잘 들어가더라고요. 이렇게 흙을 넣어줄 건데요. 제가 배합토를 생각보다 많이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들어가는 양을 보니까 택도 없을 것 같아요. 훨씬 더 많이 만들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화분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지름이 뭐 한 2cm, 3cm 커지면 별로 안 커지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게 부피로 환산을 해보면 어마어마한 크기 차이라서 들어가는 흙의 양은 갑자기 몇 배가 될 수도 있어요. 특히 뭐 3리터에서 5리터 갈 때 그 화분 그 리터 수로 보면 되게 커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3리터짜리, 5리터짜리 화분을 두 개를 같이 놓고 보시면 그렇게 크기 차이가 안 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만큼 이 화분은 한 치수만 커져도 흙의 양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갑자기 한 번에 너무 큰 화분으로 이동시키는 거는 이 흙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과습 위험이 조금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화분 선택 이제 크기 선택하실 때는 잘 선택을 하셔야 돼요. 지금 이거 흙을 더 섞어 와서 나머지 부분을 채워줘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거는 카메라를 끄고 얼른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흙을 다 채워준 모습입니다. 굉장히 커졌어요. 이렇게 조그만 화분에 있다가 큰 화분으로 옮겨주니까 확실히 엄청나게 커진 것을 체감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흙을 채워주고 난 다음에 이렇게 옆에 손으로 이용해서 꾹꾹 누르지 않았어요. 옆을 톡톡톡 쳐서 흙이 조금 다져질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칼라데아 퓨전 화이트를 키우시다 보면은 가끔 이상한 잎이 나올 때가 있어요. 저는 지금 다 잘라주었는데요. 이렇게 생긴 잎이에요. 이 잎을 잘라주지 않으면 걔는 정말 잘 크거든요. 걔가 이렇게 흰색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잎에 비해서 성장이 훨씬 빠르고 잎도 훨씬 더 커져요.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보면은
이렇게 잎이 하나만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세히 살펴보시면 여기서도 그런 잎을 내는 촉이 하나가 있는데요. 하나의 촉 자체가 그런 초록색 조금 못생긴 잎을 내는 촉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분주 같은 거 하실 때는 그 촉을 떼내시는 게 좋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뿌리 찢기 안 하고 그대로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분명 키우다 보면은 어딘가에서 그런 잎을 올려주는 촉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그 잎을 가위로 싹 잘라주시면 돼요. 생장점이랑 같이 잘라줘도 또 올라올 거예요. 이거 귀찮으시더라도 애가 이걸 다 뒤덮어버리기 전에 보일 때마다 잘라주시면 좋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분은 그게 조금 궁금해서 걔만 따로 떼서 키워보셨는데요. 이런 식으로 자랍니다. 확실히 이 흰 무늬 부분이 없어서 애가 엄청나게 커졌잖아요. 저게 성장률이 너무 좋고 하기 때문에 같이 키우다 보면 제가 너무 커지고 이제 원래 예쁜 무늬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도태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따로 떼서 궁금하신 분들은 키워보셔도 되고 잘라내셔도 되고 그렇게 키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도 얘가 한번 영상에 나왔었어요. 응애가 좋아하는 식물 탑2에 얘가 랭크되었었는데요. 그만큼 응애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분갈이 해주고 난 다음에 물을 줄 건데요. 이제는 물도 좀 너무 차갑지 않고 날도 좋아졌기 때문에 샤워기로 물 샤워 한번 시켜주면서 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샤워기를 이용해서 종종 잎에도 물을 잘 뿌려주고 하면은 얘가 응애가 좀 씻겨 내려가기도 하고 얘가 습이 높으면 잘 살지 못해요. 이렇게 가끔 물 샤워를 시켜주면 좋습니다. 제가 얘를 11월부터 키우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 샤워는 얘가 저희 집에 온 이후로 처음이에요. 지금 물 샤워는 처음 시켜주는데요. 이렇게 물 샤워 자주 시켜주실 수 있으면 해주시면 좋습니다. 물론 겨울에는 조금 힘들죠. 겨울을 뺀 나머지 계절에는 이렇게 물 줄 때도 시원하게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지금 배수층도 많이 내줬고 흙에다가 산야초를 섞어서 배수에 더 이제 신경을 썼잖아요. 얘는 이제 물을 좋아하는 애다 보니까 흙이 금방 마를 거예요. 그리고 아까 뿌리도 많이 차 있던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뿌리가 새로운 흙에 좀 많이 내리고 하면 물 마름이 더 빨라질 거예요. 그래서 물 주실 때는 겉흙을 한번 보시고 말랐을 때 흠뻑 주시면서 관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칼라데아 분갈이한 영상 그리고 칼라데아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도 봄맞이해서 칼라데아 키우고 계신 분들 분갈이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재미있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